그렇게 느꼈어요. 한 2년 전에 이런 말 한 번 했었죠. 한성에서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천지 차이네요. 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또 많이들 모이셨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분 시장 후보님 예비 경선을 거쳐서 간단하게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세 분 다 하세요? 다 당선되시라고 세 분 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창섭 회장님께서 이제 그 연세가 드시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마감을 할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여기 그 한길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한길 마을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웅장한 체육관까지 세워져서 안성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등반을 그런 시설장 그런 그 시설을 갖추어 놓으셨어요. 참 큰 일을 해주셨어요. 원래 또 안성 또 발이 넓으셔가지고 뭐를 해도 잘하셔요. 어떤 걸 해도 옛날에 정치도 하셨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제가 알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한채 사회복지 쪽에 단체장도 오셨는데 안성을 좀 키우세요. 여러분 사회복지 쪽은 아마 안성이 전국에서 이렇게 수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회복지 협회와 뭐 이런 것들이 됐거든요. 사회복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힘차게 또 시장님이 또 여러 가지 도와주실 거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 지역자율센터의 심상원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신 유세 후보님 감사드리고요. 귀한 행사 이렇게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멋진 시설을 제공해 주신 의장 감사드립니다.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세 분이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또 세월을 이렇게 담아 들으셔서 어느 분이 되시든 현장지 사회복지의 발전이 어느 시구 못지않게 아니면 대한민국 최고로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안성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과정연합회 이미화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안성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연합회에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한길학교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와주신 시장 후보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바라고 또 너무 하고 싶었던 그런 소리를 조금이라도 낼 수 있기를 들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동철종 지회장님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장기기관협회 안성지회장 동철종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안성이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 기관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후보자들께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장소 제공을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안성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관들 모여서 공유 네트워크를 얼마 전에 만들었고 거기 대표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한길에서 대표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따끈따끈한 소식병 전해드리면 저희가 단체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한길복지재단으로 얼마 전에 승인을 받았는데요. 축하해 주시면서 우리 이사장님, 한창섭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귀하신 분들이시고 진심으로 봉사 감당하시는데 시간을 할애하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화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후보님들 여기 다 참석하셨는데 정말 우리 안성의 지역사회에서의 한 획을 긋는 소일기 지원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이할까 또 어이하겠다 그런 귀중한 시간이 기억에 남는 역사에 남는 그런 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모두는 힘을 합해서 정말로 어려운 이유 누가 해도 할 일, 국가가 해도 할 일, 우리가 할 일을 꼭 보람을 느끼는 그런 참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동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다퉈서요. 기관장님들 말씀 드릴 시간을 사실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도 한 말씀씩 듣게 돼서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시간 6시 58분입니다. 잠시 음악과 함께 7시 시작 시간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오신 후보자님들께 너무 감사 인사 드리고요. 7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안성시 사회복지연대 주최 안성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 분야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네, 우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또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는 안성시 사회복지연대 주최로 마련이 됐고요. 본 주최단체는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 안성시 발달장애인 공유네트워크,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안성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연합회, 그리고 한국노인장기요양협회 안성지회 등 총 5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간담회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자리하지 못한 많은 안성 시민들을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최 단위들의 준비된 질의가 끝나면 온라인 실시간 댓글로 주신 질문 중에 한 가지씩을 선정해서요, 각 후보자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중간중간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2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실 때 후보자에 대한 비방글 등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휴대폰 전원을 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통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밖에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서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죠.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 및 안성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안성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안성시장 후보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리해주신 후보님들 먼저 정당별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편의상 앉은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요. 미래통합당 이영찬 후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무소속 이기영 후보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의식 있는 시민 참여로 의미 있는 의견들이 잘 담겨지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진행 순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각 후보자별 사회복지에 대한 견해 발표, 이후에 5개 단체 각 분야별 질의가 있고요. 이후에는 패널 질의,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질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정책 간담회 시작 전에요. 후보자 3분과 후보자 답변 순서를 정했습니다. 답변 순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님이고요. 두 번째는 무소속 이기영 후보님이고요. 세 번째는 미래통합당 이영찬 후보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후보자별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평소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보자님들 답변 시간은 모두 2분이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앞에 보이시는 시간을 좀 확인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20초가 남았을 때는 앞쪽에서 저렇게 손 팻말을 들어주실 거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모두 경과된 경우에는 저희가 종을 이렇게 물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어려운 분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또 돌보시는 위치에 계셔서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도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그리고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우리 안성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감사를 해서 한 2년 전까지 이렇게 감사를 맡으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복지를 고민을 했었고 또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과거에는 사실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로 기간으로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에 그 필요로 하는 요구들을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게 저는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이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저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분야가 사회복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도 우리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게 아쉽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보라 후보님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무소속 이기영 후보님의 발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눌러야 돼요. 꼭 눌러야 돼요. 네, 됩니다. 하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깨끗하고 정직한 내편이 아니고 오직 안성 발전을 생각하는 무소속 시장후보 이기영입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자리를 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 우리들의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것이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회복지
하나가 되겠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우리 꼭 찾아드리겠다 하는 평상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실제 집에서 저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을 30년 동안 모시고 사는데 저희 장애인도 어른도 치매가 오셔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장애라는 것이, 복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공유할 것이 무엇인지 많이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고 그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앞으로 하나씩 붓을 띄어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영찬 후보님의 말씀 죄송합니다. 영찬 후보님의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영찬입니다. 앞에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요. 사실 이 자리에 약속을 하는 것보다 여기 정책 제안서를 보게 되면 당선 후에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아픔 다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 4년 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의 아픔과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잘 돼서 당선 후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후보자분들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분야별 질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총 5개 단체가 각 분야에 필요한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건데요. 질문 들으시면서 앞쪽에 마련된 종이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단체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자리해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허수입니다. 먼저 안성시 사회복지에서 정책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안서와 참고 자료를 우리 후보자님들께 미리 보내드렸기에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제안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확보입니다. 본 협의회는 부설 사회복지정보센터, 푸드뱅크, 이동 푸드마켓 직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무국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총 4,900 중에 보조금 800만원, 자부담 4,100만원으로 자부담이 84%로 회비로 충당되고 있어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조례 이행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 종사자 임금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제안드립니다.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부설 사회복지정보센터, 기초푸드뱅크, 이동푸드마켓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급여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비율은 평균 40%로 회비 세입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회비 세입의 감소로 인한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어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을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급 가능토록 보조금 지원을 제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협의회 직원 안정과 인권을 위한 환경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저희 협의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설 푸드뱅크, 푸드마켓 함께 하고 있으나 푸드뱅크 직원들은 처우 개선비 및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받고 있지만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협의회는 아무것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직원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나 아니면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 답변은요, 김보라 후보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아까와 동일하게 2분입니다. 네, 우리 방금 제안해주신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시 보조금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체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다양화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의 욕구들이 커가면서 근데 아직도 법은 과거에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명칭되어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성도 지금 430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처우 개선비를 받고 있는데 장기 요양이나 협의회, 협의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받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고요. 이러한 현실들을 잘 알고 우리 안성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2020년 12월 말까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현황과 관련된 연구 영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영역이 나오면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명하고 있는 시장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경력 인정과 관련돼서도 특정 사회복지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이거는 협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성에서 애쓰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사실은 차별받고 있고 동료들과 다르게 대우받고 있으면서 또 상처받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요, 무소속 이기영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소속 이기영입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사회복지협의회 사실 제가 현재 감사로 진행해서 내용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 그 조례 지원 조례 사실 제가 하기 전에 제가 냈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저는 이미 상의를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제가 충분히 드리도록 검토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른 분들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예산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관련해서 이제 그 협의회 직원 안정과 인권을 위한 환경 조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하시는 겁니다. 다 동의를 하고요. 대신 이런 게 있죠. 아마도 제가 마지막 2018년도 6월 달에 마지막 정례회 때 시민안전공제법이라고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4,900만 원을 하고 나서 전 시민들이 1,100만 원까지 보상받도록 만들어놨거든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고민될 수 있을 건데 그건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여기 계신 복지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세 번째 미래통합당 이영찬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해드려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드린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 최대한 당선 후에 간담회 및 예산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여기서 뭘 필요 있습니까? 당선 후에 어떤 약속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도 장애인 단체 이렇게 저렇게 시연하면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은 극히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 제가 참 같이 눈물 흘리면서 담당 직원과 한 적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 후에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여기 답변의 질의에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님의 답변 들어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로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의 질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활센터장 심상호입니다. 이영천 후보님은 마스크 잠깐 벗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전달이 좀 잘 될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에는 249개소의 자활센터가 존립하고 있고 현재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 탈출을 위해서 마치 전장터의 야전, 전투장처럼 실무자들과 참여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에서 맡아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이 위탁받아서 공공구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는 현실이 작동의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세 가지만 짧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자립을 위해서라고 있는 우리 자활센터에서 세 후보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로는 공공기관 시설 내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예를 들면 카페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우선 입점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자체 행사 때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입점해서 잠깐 기간 동안이지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도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바우더기 축제 때에 저희 푸드트럭이 들어간다거나 저희 굼벵이 사업단이 가서 체험교실 운영한다거나 또 굼벵이 가공식품을 판매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켜 주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경기 지역 조사를 했습니다. 자활센터가 33개소가 있는데 자활센터 단독 건물을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전세가 두 군데, 그리고 유상 임대해서 사용하는 곳이 13군데, 그리고 무상으로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아 운영하는 곳이 17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산학협력관에 있습니다. 한경대학교. 월세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후보님 중에서 어떤 분이 수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시거들랑 공공시설을 일부 저희에게 제공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평수는 최소 100평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의무교육을 주민들 대상으로 월 1회는 반드시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제공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안성시는 생활보장기금에 포함된 기금 중 자활기금을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구는 자활기금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의 원천은 자활사업에서 마련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생활기금의 보장기금에 포함하지 않고요. 별도로 편성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쉽게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 탈출을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안성시는 묶어놨습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것을 별도 편성해서 운영하게끔 제도화 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근거자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기에 중에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꼭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님부터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이제 김대중 정부의 생존적 복지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복지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육성한 우리 자활 사업단이나 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 시설 내 우선 입점 및 지자체 행사 우선 참가 기회 보장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하는 우선 구매와 관련돼서도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가 도의원으로 있을 때도 시작을 했지만 각 부처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우리 자활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물품을 얼마나 구매했고 서비스를 이용했냐를 그 장이 직접 챙기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우선 구매와 입찰 시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넣어서 민간도 우리 자활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공간과 교육장과 관련돼서는 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 그리고 우리 주민조직들이 다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관련돼서는 조금 실태 파악을 해서 개별적인 공간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자재를 마련하는 게 좋은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안하신 기금과 관련돼서는 최근에는 모든 기금들을 통폐합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행정의 그 기본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기금 액수가 너무 적고 오히려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사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더 맞다라고 하지만 그런 기금과 자활기금은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은 분리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무소속 이기영 후보님입니다. 자활 관련해서 심상원 대표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고생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말 사회적 배려를 위한 그 자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전에는 사실은 이제 자활을 하기 위한 것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달걀을 키운다든지 최근에 생긴 것이 이제 사실은 푸드트럭에서 이제 꾸준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까지 이제 가공까지 확장됐는데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활이나 하는 것은 자립활동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품목도 다양한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립을 하고 나서 나갔는데 정말 그분들이 끝까지 자립해서 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자립을 하시고 나갔는데 나중에 몇 년 돼서 보니까 그분이 또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실패하는 일이 없고 옆에서 끝까지 한번 그 멘토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 자립 후에 이제 물품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그것이 일정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나 공공단체에서 우선 입찰 참여를 한다든지 저희가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공간 관련해서는 이걸 한번 다시 충분히 저희들이 장소를 알아봐야 되고요. 아마 이건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교육장이 이제 많은 사람들 같이 좀 자립에 대한 것도 교육도 하고 실장소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자활기금 분리 편성에 대해서는 이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거를 이제 기금을 통합하는 저희들의 추세이고 이제 자활만 별도로 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미래통합당 이영찬 후보님입니다. 네, 심상원 센터장님 질문 감사하고요. 일단 우선 구매나 뭐 그런 거는 당연히 그 시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지역 자활센터 사무 공간 및
교육장 무상 제공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사회복지 종합복지센터를 즉 장애인 복지 종합센터랑 연결을 해서 그 모든 단체가 그뭐 건물에 들어가서 여기 계신 사회복지업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한국노인 장기요양기관 안성시 지회도 들어갈 수 있고 이거를 총망라한 제가 복지관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그 경기대학교하고 지나가서 보니까 그런 그 복지종합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소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나중에 전체적인 거죠. 분산되어 있으면은 사실 관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그 뭐 건물이 상당히 커지겠죠.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에서 거기다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단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무 공간 아마 그렇게 되게 되면 사무국장 인건비도 또 종사자들 인건비도 주의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뭐 당연히 그 건물을 짓게 되면 당연히 뭐 그 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위탁을 해주겠죠. 그 위탁을 누가 합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거를 그 놓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생활보장기금, 자활기금 분리 편성에 대해서는 그 시 당선이 된다고 하면 올라가서 검토한 후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세 번째는 안성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연합회 질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연합회 회장의 이화입니다. 이미 후보님들께 제안서를 다 드렸기 때문에 제안서를 바탕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안성시에는 학대아동이 2017년부터 19년까지 저희가 평택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받은 그런 수치로 보면 발생 건수가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늘었거든요. 근데 아동학대 쉼터를 두고 있는 지역은 이 지자체 근처에 있는 용인이라든지 평택에만 있고 안성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대 아동이 발생해서 예를 들면 안성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83건이 되었는데 안성 지역에 발생한 학대 아동들이 갈 데가 없어서 용인이나 평택 같은 쉼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들께서는 안성시 학대 아동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 보수체계는 사회복지시설 형태 및 세부 유형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각각 다릅니다. 공동생활 가정에 저희처럼 아동 공동생활 가정에 있는 종사자들은 10년을 근무한 사람이나 새로 입사한 사람들이나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나름의 방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되는 경우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호봉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안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김보라 후보님부터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이 노인 인구가 많고 아동의 인구들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아동들은 직접적으로 본인의 의견들을 잘 발언하기 어렵고 또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은 내 부모님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서 또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이러기 때문에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발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아이들의 권리들이 많이 잊혀지게 되고 행정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더욱더 다른 분야보다도 이제 소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에서도 사실 아동 관련돼서 별다른 시설이나 기관들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된 다음에 우리 쉼터는 뭐 부설로 학대 아동 쉼터들이 운영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학대 아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쉼터뿐만 아니라 우리 아동들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춰서 이제 진행되고자 하니까 이후에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20년 올해 말에 연구 용역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시설들을 함께 고민해야지 특정 시설별로 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이제 차별이 나올 수 있고 소외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시설도 소외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또 그것이 계획적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기영 후보님입니다. 안성시 아동 청소년 공동생활가족연합회 제안서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좋을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 공동 화장실에 학생이 폭력을 피해서 그리고 성폭행을 피해서 실제로 문을 닫고 화장실 안에서 경기 위해서 담을 지새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가가 사실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그리고 실태 조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충분히 실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아이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십시오. 그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른들 시각이 아니고 아이들 시각으로 청소년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그 청소년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아이들에게 재교육을 시켜주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인 그 학교 생활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학교 생활이 어려우면 저희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상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처우 개선 관련돼서는 충분히 그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아까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공통의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 사실 안 따질 수 없거든요. 시장이 되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는 당연히 이런 분들에게 당연히 이제 먼저 지급해야 되겠지만 검토한 후에 그들이 다시 상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영찬 후보님입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대 이동 쉼터 신축. 사실 저희 주위에도 학대 당하고 있는 아동들이 좀 있어요. 좀 있어서 항상 이런 거를 내가 시장이 되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고요.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예산이 다 수반되는 겁니다. 지금 안성시 자립도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인지 아세요? 올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프로인지 아세요? 안성시 자립도? 33.7%입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체를 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기업이 갑자기 들어오는 건 힘들지만 현재 안성시 전체에 본사가 안성이 아닌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파악을 먼저 한 후에 자립도
올리는 정책과 그 자립도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선된 후에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 돈도 걷어야죠. 세금이 일단 돈 예산이 있어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립도 향상 정책과 그 다음에 예산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겁니다. 그 전문가 집단한테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보고 불합리한 예산을 다 없애겠습니다. 없앤 후에 진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해줄 생각입니다. 일단 뭐 이상입니다. 네,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네 번째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안성재회 질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전적인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남부지구 안상지휘관을 맡고 있는 봉철재입니다. 안성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후 많으신 후보님께 저희 기관 협회에서 드릴 제안은 첫 번째로 전염병 발생 시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이 응급 상황 시에 갈 병원이 없어서 처해고 있는 그런 현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해 싶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기간 응급 지원, 의료기 지원을 통한 기능보강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관에는 사회복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호사도 있거든요. 그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번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 기관에서 계시는 어르신들이 일반 응급 상황 시에도 갈 병원을 찾지 못해서 병원을 찾다가 길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갈 병원을 찾아서 헤매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현상에서 안성시에서 이런 어르신들이 일반 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응급실에 갈 수 있는 그런 응급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어르신들이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기전 질환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심장 질환 등 이런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설에 자동 제세 장치가 있다면 어르신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1년에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또 그 외에 수시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지만은 이런 장치가 있다면은 좀 더 어르신들이 더 응급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평택시에서도 이미 장기기관협회 필요대에 따라서 의견이 반영되고 또 추경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안성시에서도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각 시설에 심폐기능 저하로 인한 어르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 제세 분기를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장기요양 기관에는 사회복지사 외에 요양보호사 또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낮은 수가를 내서 또 선생님들이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런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김보라 후보님의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회장님이랑 그 협회 관계자분들은 제가 한 2, 3일 전에 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직접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입소하시는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걸 경험하는 아픔을 듣고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는 사실 세계적으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시스템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런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일을 저는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3월 20날 코로나19 관련된 추경안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제안하신 부분들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보건의료 노인 요양과 관련돼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제도화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자체 특히 시군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일반 국민들의 보건의료 건강 상태가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군에서도 보험 제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허가 외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조건을 좋게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을 위한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가 제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요. 이기영 부장님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돼서 저희들이 사실 다 가슴 졸이면서 살았잖아요. 특히 안성 지역의 노인 요양시설에서만 발생했다 그러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안성이 없어서 천만다행이고요. 참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안성의 요양시설이 사실은 전국에서 요양시설이 가장 많은 데 중에 하나가 안성입니다. 그 요양시설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응급 상황이 사실 이게 현재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평상시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응급 대응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기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대책을 세워서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충분히 요양시설에 매뉴얼 확실하게 만들어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담당 기관과 상의한 후에 저희들이 대응을 한 거를 다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 지원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관련돼서는 아까 응급의료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초우 개선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가 요양보호사 관련 조례를 제가 낸 거였습니다. 제안으로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관과 요양보호사 사이에 사실 많은 갭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 안성시가 조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안성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코로나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이영찬 후보님입니다. 네, 한국노인 장기 요양기관 안성시협회 세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거를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해주셨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가다가. 그래서 안성시만의 매뉴얼을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당선돼 만들어 봐라 라고 저한테 제안해 주신 기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안성시만 만들 수 있는 건지 가능하다고 하면 중앙부처와 상의해서 물론 당연히 전문가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안성시만의 매뉴얼, 장기요양 매뉴얼을 당선 즉시 추진을 할 것이고요. 응급의료기 지원은 현재 제가 알기로다가 평택에서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평택시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준다고 하면은 통합법 위반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초기에서는 뭐 아까 특히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종사분들이 안성시 같은 경우는 일부 받는 분들도 계세요. 한 5만 원 정도, 그죠? 근데 못 받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본 후에 골고루 예산이 좀 유유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당선 후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가 아닌 당선 후에 약속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이어서 안성시 발달장애인 공유 네트워크 질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발달장애인 23기관 단체가 모여서 발달장애인 공유 네트워크팀을 만들었고요. 저는 당사자 조직인 한국장애인보호의 안성시 지부장 김우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다 드렸는데요. 저희 발달장애인 공유 네트워크팀에서는 3가지 사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확충이고요. 두 번째로는 안성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지원 통합센터 신설을 저희가 제안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그 중에서도 법인이 아닌 개인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한 현실화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합니다. 안성시에는 지금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2기관이 있는데요. 그 2기관이 있는데도 저희가 안성시 발달장애인 수는 지금 1000명이 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의 기회가 있더라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 재활을 하거나 또 저희가 특성상 발달장애인들이 뭐 계속 한 군데서 오래 할 수도 없고 그 기간이 계속 반복으로다가 저희들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의식이나 직무를 가르칠 안성에는 또 직업훈련 시설이라고는 뭐 장애인복지관에 그거는 거의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는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보호작업장을 가거나 근로작업장을 가거나 이게 교육을 통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 어쨌거나 이제 성인 장애인들이 졸업을 한 후에 앞으로 나가서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가정이나 여러 가지 그 아이들도 그 안에서 또한 자부심이나 그런 걸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제안하는 것은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도움이 절실하며 또한 평생 동안 저희가 계속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의 부담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저도 이제 자폐성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자녀로 인해서 정말 가족이 해체되고 또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장애로 인하여 동생이나 형제나 이런 피해를 너무나 많이 보는 것을 정말 저희는 현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성공을 못해도 한 아이는 그래도 제대로 커야 되는 또 보상심리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2명 다 저희가 이제 실패보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서 또한 이제 가족에 또 저희들이 이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휴식 지원이나 이런 게 정당히 필요하고 또 인식 개선이나 또 장애 형제 이런 정말 저희들이 교육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게 필요해서 저희들은 이제 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을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또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준별 마침별, 개인별 마침별 이런 거를 생애 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지금 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정말 이래서 생활 밀착형 마침별을 위한
통합형으로 가족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센터를 정말 저희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개인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개인 시설 운영 및 인건비 현실화인데요. 그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 가정은 8명 있어도 인건비가 1명이 지원되는 현실입니다. 그 법인이나 이런 데는 4인의 사회복지사 1명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개인 신고 시설은 또 24시간 365일 데리고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또 일반 시에서 지도점검이나 시설평가나 행정적 절차는 법인 시설과 거의 동일시는 그런 현실적으로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량이 문제시되고 이런 이직률이 많이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신고 시설에는 급여가 사회복지사 1명당 130원이 지급되면서 이거를 좀 현실화시켜서 그 급여를 조금 더 저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그럼 김보라 후보님의 답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장애인 부모회 분들도 사실은 얼마 전에 만나서 이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업무 협약도 했었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한 아이를 키우는 건 가족이 아니라 마을이 함께 키워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야말로 더더군다나 마을이 함께 키워야지 그 가족이 그 고통을 전부 안고 가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해체 또는 다른 형제들까지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런 상처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정말 우리 안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보여져도,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돼서는 근본적으로 아까 자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및 직업재활시설 추가 확충은 제 공약에도 그래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이 잘 운영되고 그 운영된 시설에서 또 다시 독립해서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는 지금 안성시 장애인 복지가 증축과 관련돼서 제가 공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함께 고민을 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에 있어서의 차이는 어쨌든 국가적으로 이용자의 권리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시설보다는 이제 법이나 해라라고 하는 방향을 갖고 있고, 문제는 이제 법이나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법이나 진행과 그 다음에 차별 속에서 나오는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과 같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경 후보님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이런 경험하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저는 어느 가정에 발달장애에 있어서 발달장애를 평생을 가족이 돌본다는 것은 정말 가혹합니다. 그것도 가혹할 수가 없죠.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중요한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실제로 이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쉬운 간단한 일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죠. 쉽게 세탁이라든지 그런 거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힘들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이걸 시대에 맞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이사장님께서 많은 고민하셨을 생각이 들고요. 좀 같이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문제인데 실제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출 지원금을 한다든지 특례보조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 강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관련돼서도 저는 이제 주간보 시설도 이제 한곳 돼 있는데 이것도 동서 중앙 3개 이거 똑같이 3개로 확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관련돼서는 충분히 다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평화센터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고요.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실제적 도움이 안 되고 행정을 위한 서비스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예산도 살펴보고요.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이영찬 후보님입니다.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앙하고 울고 태어나면서 사실 고생길에 접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국가가 책임질 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건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기 말씀해 주신 거 보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상당히 치중이 돼 있고 또 제가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인의 위치에서 사실 많이 생각을 하고 아니지만 다른 분들하고 장애인의 위치에서 사실 많이 생각을 하고 아니지만 다른 분들하고 장애인의 위치에서 사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지만 다른 분들하고 장애인의 위치에서 눈물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있으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작업장이 지어줄 수 있다면 큰 기업 반성이 많죠. 제가 달려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기업도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느냐 라고 제가 하소연을 할 겁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단 제 몸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긴들 하나하나 당선 후에 씨름을 해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전체적인 거지만 다 제가 또 간담회도 했었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당선 후에 어떻게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당선 후에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면 정신성 있고 여기 있는 거 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개 기관의 질문과 답변까지 들어갔는데요. 이어지는 순서는 패널 열린 질의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요. 현재 시간이 정확하게 8시거든요. 5분 뒤에 유튜브 라이브 질문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패널 열린 질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란체스카 수련님께서 먼저 해주실 건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되도록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안성시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후보자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후보님들께서는 장애인 복지관에 다 방문하신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안성시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관심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경기도에서 38개 복지관 중에서 37번째로 개관을 한 복지관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수고이었고 모든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독립된 지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까지도 언제나 이 복지관이 개관이 돼서 이용할 수 있을까 아주 고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일단은 첫 번째 전문 인력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성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장애인 복지관 중에 운영 주체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 전문 분야의 법인이 운영하고도 있고요.
그다음 또 그렇지 않게 안성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유일하게 안성시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전문성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인 복지관의 기능인 뭐 상담 사례 지원팀이라든가 기능 향상 지원팀이라든가 본익공모라든가 가족 지원, 그다음 직업 지원, 지역 연계, 평생 교육 지원, 사회 서비스 또는 기획 운영 지원팀 이렇게 각 팀별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작 가족 지원팀 그것만 좀 운영되지 그 외 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두 번째로 면접과 그 공간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생각보다는 장애인 복지센터 요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1층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 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아마 지금 원래 그 PO는 30명 동원입니다. 그런데 후보님들께서 아시겠지만 30명은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최대 인용 1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그 박스 안에서 16명 성인 장애인들과 선생님들 5분 또는 공익 6분 이렇게 한 공간에 다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용인들의 인권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주관보가 있고요. 그 옆에 뭐 직업 재활이라고 하지만 거의 전문성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도 재활치료실이 있지만 그 공간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한 9개 정도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복지관의 운영이고 또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렇게 운영되어 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복지관 자체의 그 면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복지관다운 면모를 갖출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그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육들의 욕구를 해소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많은 이용인들이 그 맞춤형 서비스를 복지관에서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거의 갈 수가 없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문 직업 재활 선생님 이런 분들이 확충되어 있지 않아서 그 또한 많은 부분에서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복지관다운 전문 인력에 의해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 공간 마련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용인들의 인권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세 번째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에 나와 있는 9개 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각 후보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에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김보라 후보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할 때부터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거라는 거는 모든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예측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직 공무원 1명과 시설관리 1명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이 사실은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돼서 팀을 짜서 배치가 됐고 그분들이 각종 다른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서 이 세팅을 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경기도의 보건복지위원이었어서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처음에 세팅할 때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전문가한테 재활치료사, 직업치료사,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주면 해결된다라고 단순 서비스 제공의 역할로 장애인 복지관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어차피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하신 상담이라든지 지역사회 연계라든지 다양한 역할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할들이 담아지지 못했고요. 이러한 부분들, 공간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비상구도 없어서 보훈회관과 연결하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다른 곳에 있었던 주간보호센터하고 치료센터가 그냥 이전한 거지, 이거는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회관 정도? 그래서 종합장애인 복지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전 증축에 대한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간 문제는 이후에 민간 위탁을 저희가 잘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기관에 맡겨야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씨가 잘 알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에 저는 직접 운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기영 후보님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구석구석 답변 드리기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시설을 보면 사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관련돼서 아주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그 지을 당시에도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 잠깐 좀 말씀드리면 해송원에서 이제 그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했는데 주간보호센터에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명의 복지사가 10명을 케어해주는 이전 해송원에서 실제 그랬고요.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이 4명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충분히 갖춰서 해야 된다. 전문성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전문적으로 충분히 보강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 서부, 중부, 동부 3개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마도 현재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 하려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하고 해서요. 아마 새로 신축하지는 안 될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통합형 센터 할 때 같이 연계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아마 앞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해드려서 충분히 인권과 권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영찬 후보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거기를 이용해 계시는 분 학부모 한 분이죠. 한 분하고 저희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그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뭘 보내준 게 있는데 사실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못 가져왔고 저기 우리 교사관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아마 복지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쫙 나열해서 저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좀 봐야 될 텐데 프린트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거 시정을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전문가 분들이 당연히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답변에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나중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선위에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고요. 다음은요, 내해울 꿈탈의 연구소 전광선 소장님의 질의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장애인 복지관 얘기가 또 나오게 됐는데 지금 복지관에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고 저는 안성에 이사 온 지 5년 됐거든요. 근데 이사 오기 전에 안양에 살면서 2개의 복지관이 오픈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복지관이 오픈하기 전에 벌써 그 이용자들을 모집을 하면서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자가 있는 상황이 대기자가 항상 있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기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안성에 복지관이 생겨가지고 아까 프란체시카 그 수연이 말씀하신 거 100%, 150%, 200%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성에 사실 전문가가 있기나 한지 싶을 정도로 지을 때 그렇게 지어놓은 것도 그렇고 지어놨으면 그걸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전문가가 있기는 한가 싶을 정도로 공간이 항상 부족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공간 문제가 아니라 그 경영하는 경영 전문 인력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안산에선가 어느 그 사설 치료실을 운영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 교육을 하시면서 이 정도 시설이면은 한 달에 2억 정도는 수입을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치료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5천인가 7천 정도 한 달에 벌겠나 표현이 제가 좀 그래서 그러긴 하는데 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가 지금 장애인 생애 주기별 정책을 작년에 4월에 발표하고 9월에 발표하고 대통령이 뭐 열심히 그 부모들이 시위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갖다가 따놨는데 안성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복지관이 잘못 지어졌다고 얘기만 하고 있지 실제로 이용자들은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을 또 언제 새로 짓는 데까지 우리는 기다릴 것이냐. 민원을 올리기를 뭐 20통을 넘게 올렸어도 맨날 답변하는 거가 뭐 공간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농구코트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도 정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생애 주기별은요 돌봄 교실도 있어야 되고 장애인 돌봄 교실이죠. 그게 원래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그 모든 걸 생애 주기별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를 넘겼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했던 거를 지금은 민간 그 비영리 단체나 이런 데서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성에서는 장애인 돌봄 교실이 없어요. 안성 자체에 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서비스도 아예 사회복지 과장도 모르고 있어요. 사회복지 과장이 제가 관장님 선임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회복지 관장이 관장 대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문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간활동 서비스는 제가 먼저 하도 없는 게 많아가지고 저희 아이는 지금 아직 학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 정책이 있는데 어느 분이 당선이 되시든지 이런 중앙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폈으면은 그런 정책을 갖다가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도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막차도 아니고 안성에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복지관이 지금 그거 있는 거 뭐 더 지어주면 더 고맙고 저기 말고 저 정도 규모가 2배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칭이 어찌됐든지 뭐 가족지원센터든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있는 그것도 사실 활용을 하면은 지금의 5배 정도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뭘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거 운영이라도 좀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 그 치료재활센터 센터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어요. 이분 한글마을에 있다가 오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센터장 정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잘하고 있는 사람들 왜 스카우트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 과장님도 내일 다른 복지관에 가보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가보신 것 같아요. 근데 간담회 할 때 간담회 좀 하자고 그랬더니 그때 노인 행사에 부시장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글로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간판만 붙여놓고 거기서 하는 일은 다른 데서 5분의 1밖에 안 하고 있어요. 안성이 진짜 전문가가 있으면은 그런 전문가들 그 이상의 다른 지역에 가까운 평택부터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올해부터라도 뭐 위탁관계도 있고 그런데 올해 말부터라도 뭐 건물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운영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생애 주기별 정책과 또 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김보라 후보님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질문하셨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훨씬 더 답답하셨던 그동안 이용하시면서 또 이렇게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전문가가 안성에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우리 부모님도 전문가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장소 제공한 우리 한길이라든지 또 미랄이라든지 안성에서 장애인 관련된 복지사업을 꾸준히 해왔던 복지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개인 가정으로서 장애인 친구분들과 열심히 생활해 오셨던 전문가들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전문가들이 안성의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통로가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역할과 그리고 존중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이제 그러지 못했던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의 법인들이나 외부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올 수도 있지만, 저는 안성을 잘 알고 안성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전문가들이 그 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가 열린 행정을 하고 민간을 좀 존중하는 그런 행정 문화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저는 공간이 지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운영이라도 잘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공간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전문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해왔던, 활동을 해왔던 민간 위탁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과 관련돼서도 다양한 행정직 공무원도 있지만 전담 전문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회복지와 관련돼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배치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기영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마 저도 이제 많은 얘기 듣고 계신다면은 아마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하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 있죠. 안성시가 그리고 복지관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공급자 중심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자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 아까 주간보 센터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대기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말이 장애를 가진 분들 주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주말에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대안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공무원 관련돼서 부딪힌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공무원들도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배치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문가 그리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장애인들 관련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면 좋겠다. 왜 우리 2030 등등에서 안성시 발전에 관련된 것은 다 하지만, 경원 계획 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 관련돼서 계획은 없다. 이거 관련돼서도 저희들 다시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하고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은 이영찬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거와 별 바뀐 건 없는데요. 어찌됐든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 일반인을 잘 모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과장님부터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려고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을 해야죠. 바로 개선을 해서 마음 아프게
실망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근데 공무원들 입장도 있는 거고 이용자 하시는 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고 저렇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당선 후에 그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다 통틀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패널들의 열린 질의와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방송 실시간 댓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유튜브 방송 소리가 좀 작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하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떤 댓글이 있었는지 제가 대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자활 참여자,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분들 모두 행복한 안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댓글이 있었고요. 또 후보님들 당선 후 꼭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또 후보님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업그레이드된 안성시 사회복지를 기대합니다. 또 복지사 처음인 안성복지가 좋아지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댓글 많았고요. 또 이외에도 많은 댓글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중에서 공통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은요. 시장 자녀 임기가 아니라 5년 후에 안성시 사회복지정책 설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순서는 김보라 후보님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보통은 제가 1번 하면 1, 2, 3 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 2를 가는 건데 무조건 모든 질문을 저한테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 저한테 첫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4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그 세운 계획에 따라서 1년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또 매년 계획들을 수정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법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년 후에 우리 안성시의 사회복지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년 후에 사회복지의 계획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일을 일선에서 하고 있는 행정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정말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만이 사실은 그 계획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고 같이 가는 거지 누가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가 사회복지사면 그 사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된다고 그 집안은. 근데 우리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삶도 함께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어느 한 분야에 쏠리지 않고 어느 한 분야가 섭섭하지 않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아지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질도 노동의 조건들도 좋아지는 그런 우리 안성의 사회복지 현장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5년 후의 모습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하고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기영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5년 후니까요. 5개년 국가 개발하듯이 그런 사회복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이제 5년 후에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5년 후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태를 최선을 다하면 5년 후에는 훨씬 더 좋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지켜나가시면 됐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우리 장애인 관련 장기 계획을 제가 세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질문이 나왔는데 이 관련돼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그 계획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거든지 좀 우리가 시민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라 해서 장애도 사람이거든요. 인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또 케어하시는 분이 인권이거든요. 상관과 서로 존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 간의 상호 간의 존중 속에서 뭔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했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꼭 되찾아 드리고자 더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영찬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 16일 날 당선이 돼야 사실 5년 후 계약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당선되고 또 다음에 당선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건 다 해결되겠죠?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박수 안 치시면 저 해결 못 합니다. 5년 후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4월 15, 16일 날 꼭 당선되고 다시 재선해서 여기 있는 모든 거 마음 안 쓰시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5년 후에는 이게 다 완벽하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을 텐데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됐던 안성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 분야 정책 간담회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아마 후보자님들께서 답변에 좀 아쉬움도 있으셨을 거고 또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보자님별로 이번에는 각자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만나 뵈면 제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제가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역에 소외받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묵묵하게 이렇게 일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같이 옆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돼서 함께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더 많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그동안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마음으로 일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널리 알리고 혼자 열심히 하지 마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지역에 또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시고 또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으시겠지만 행정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저는 우리하고 크게 다른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주고 또 힘든 분이 있으면 앞에서 이끌어주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저는 사회복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삶을 좋게 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시는 마음으로 정치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소중한 한 표 한 표 이렇게 행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안성시 행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게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각각 후보에 대한 평가들을 안성 시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조금 더 여기 계신 우리 사회복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좀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가 이렇게 좀 정책 중심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 후에 투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든 안 되든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안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기영 후보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에 한 가지 빼쳐놓은 게 하나 있어서 신상원 대변인이 하나 제가 위험을 해놨는데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재활복지기금 관련돼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평상시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펀드처럼 창업했을 때 인큐레이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그 생각이 네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아까
답을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답을 좀 드리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는 만큼 중요한 거는요. 저희들이 그 잃어버린 인연이거든요. 앞으로도 어떤 분이 시장으로 가냐에 따라서 잃어버린 인연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도탄에 빠진 안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안성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성은 돈은 국가 것이고요. 사실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소외받은 지역이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가게 같은 데 가보면 피눈물뿐만 아니고요.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코로나19도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어제 새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냉해가 와서 이제 배 수송한 것이 다 죽었습니다.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시급한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모두 시급한 건 하나하나를 가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저희들이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당이 이제 공천을 하든 뭐 무소속 나오든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됐는데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재선을 하게 되는 건지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왜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존중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들께 설명하시기 때문에 판단하실 생각을 하고요. 이번 4월 15일 날 여러분들께서 좋은 후보 꼭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이경찬 후보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시의원 딱 4년 했습니다. 여기 이경 후보님하고 4년 했는데, 잠을 뭐 거의 자본 적이 없습니다. 뭐, 앉았다면 사실 거짓말이고, 제가 시의원 할 때 저 지역구가 안성 상동, 미양, 대덕, 고삼이었습니다. 좀 여기 얘기하고 좀 상반되는 얘기인데, 대덕면에 그 돈도라는 마을이 있어요. 돈도라는 마을이 있는데, 어느 분이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와서, 잠 보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고, 그러면 이제 고산면 수로를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어요. 거기 모내기철이 되면 물이 안 내려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번 같이 가시죠. 갔어요. 갔는데 물이 고산저수지에서 물을 탁 내려보내면 저저저 흘러서 내가 점점 줄어들죠. 근데 맨 하단에는 진짜 한 방울도 안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어촌 공사 소장님한테 물어봤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라고 했더니 수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중간에 이제 물을 다 저기가 있어요. 다 물을 흘러가는 그 구멍이라니까 그게 있는데 그걸 다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으니까 쭉 들어가니까 맨 하단에는 안 들어가죠. 그랬는데 하단에다가 이제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이제 시름을 내시는 거예요. 그 모래 밑에. 저희가 한번 잠궈봤어요. 그걸 잠궈보니까 이게 물이 그냥 들어가면 자기 돈에 물이 꽉 차면은 잠궈야 되는데 안 잠그면 내두는 거예요. 내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도 다 내주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가 필요하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양수장을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농사를 안 졌기 때문에 양수장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소장님한테 물어봤죠. 양수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수장을 안성 매천에 지하를 파서 물이 이렇게 솟을 거 아니에요. 그걸 솟아 수로에다가 한 1.1km 이상 와가지고 다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해결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의원 4년 동안 민원 해결서라는 그 호칭을 또 받게 됐습니다. 제가 해결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당선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다가 해결해가는지.
여기 있는 분들 마음 상하게 안 할 것이고 힘든 거 힘차게 할 수 있게끔 제가 활기차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후보자님별로 마지막 발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시장 후보자님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공약과 정책들로 좀 살기 조금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당선 후에는 안성시 사회복지연대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도 지속되기를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간담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악수해 볼게요.